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올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4%가량 주가가 빠지면서 92,4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한 41만 4천 주 정도 나왔고, 올릭스 그래도 횡보선 잘 맞춰가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9만 1,000원 밑으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잘 들어오고 있고요. 또 9만 7천원 위로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9만 7천원과 9만 1,000원을 박스권으로 가져가면서 횡보선에서 계속적으로 매집선을 형성하고 있는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요. 신용장구 부분도 하방에서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OBVC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간을 뚫으면서까지 밑으로 내려칠 포지션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아랫꼬리가 터치가 들어갈 때마다 매수 타점 부분을 좀 잡아가는 모멘텀을 가져가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올릭스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올릭스의 개별 종목별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죠. 당연히 뭐 올해 지금 하반기 간다라고 하면은 황반변성 치료제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 임상 추진 부분에 대한 기술 이전 준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다가 비만 치료제 임상 1상 중간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릭스가 상승 모멘텀에 대한 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처리가 몰릴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도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수급이 보시면 2차전지 쪽이나 아니면은 원전 관련돼 있는 쪽, 아까 오전에는 보니까 조선 쪽으로 들어갔다가 바이오 섹터로 좀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바이오 섹터는 특별히 HLB 그룹만 빼놓고는 수급 처리가 세게 들어오고 있지 않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셧다운 부분이나 미중 무역 전쟁 부분은 일시적으로 하락 처리가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 트럼프 임기 때하고 똑같이 요번에 2차 때도 계속적으로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처리 암시 주가 상승 부분 해가지고 트럼프가 협상 부분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 부분을 했지, 실질적으로 이걸 시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선물 지수나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도 급상승 처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 장세에서 미리 올라갈 종목들을 지금은 저점 부분에서 잡고 있어야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적으로 올릭스에 대한 수급 처리를 보면서 포지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 이평선의 하단 구간이랑 상단 구간을 잘 이어가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 구간 잘 잇고 있고요. 상단 구간도 잘 받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빠질 때마다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오고, 상단 부분 올라갈 때마다 단기 차익 매도 나오고요. 하단 구간 내려오면 또다시 수급 처리 들어왔다가 위로 올려치고 단기 차익 매도 나오면서 매집선 들어가는 똑같은 포지션에서 하단 구간에서 매집선 형성되는 이평선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구간 정도 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타점 부분 들어갈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하단에 있는 박스권 구간, 이렇게 봐서도 하단 구간에 와 있고요. 이평선은 추세선적으로 봤었을 때도 상하단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는 꼭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OBVC가 이렇게까지 올라온다라는 거는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핵심 물량 처리가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구간이 52,000원에서부터 여기 36,000원 사이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구간으로 따라잡기 투자로 지금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꺾이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때에 장대 양봉으로 수급 처리도 한번 들어왔었고, 거기다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해준다라는 거는 그 정도로 올릭스에 대한 미래가치 부분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올릭스가 시가총액이 사실 미래가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1라1리건에 대한 계약권만 해도 시가총액이 한 4조에서부터 5조 원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로레알 것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정도가 더 붙는다라고 해서 한 7조 원에서부터 한 8조 원까지 평가 처리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1조 8천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밸류상으로 봤었을 때는 급격하게 올리기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이제 자금 조달 부분을 해가지고 법차손 비율을 원래 222%까지 갖고 갔었던 로레알이 자금 상태 부분에 대한 안정성이 갖고 왔기 때문에 조금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굉장히 세게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적자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가
지금 오늘부터 해가지고 실적 시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LG 엔솔이랑 해가지고 막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보합세로 좀 가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구간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조금 지나가는 분위기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메인 기업들에 대한 발표 처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올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수급 처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고, 특히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바이오 섹터로 들어갈 건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주들이 다 빠져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한 7.3%가 빠지고, 일동제약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흑자폭이 유지가 되면서도 지금 비만 치료제 부분에 대한 게 111 건보다도 더 효율적인 부분이나 지속 가능 시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높게 평가를 나온 임상 데이터가 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11도 미래가치 부분에 대한 평가 처리를 단기 차익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지만 받는다라고 보고 있고, 펩트론도 4% 빠집니다. 펩트론도 지금 보시면 여기 박스권 구간은 이평선을 지켜가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반기 때 스마트 대포 기술 부분에 대한 본계약건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는 굉장히 이슈성이 큰 게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마운자로 부분에 대한 게 품절 처리가 나오면서 아침에 뭐 오픈런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만 원대 이상 가격 20만 원대로 해가지고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2030년도까지 200조 시장 부분에서 올릭스가 어느 정도까지 갖고 올 수 있냐 부분도 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때 황반병성이 먼저 진행이 되면서 OLX 702A까지 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밸류를 받아갈 수 있을지는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바이오 섹터는 외국인 수급이 매도가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건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때리니까 기관들 쪽에서 따라잡기 투자로 매도가를 때리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들 체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안 털려요. 지금 보시면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오히려 고개를 엄청나게 쳐들면서 올라옵니다. 이게 반대 매매가 안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선물 포지션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ADR 지표 자체도 지금 보면 85하고 83 과매도권에 내려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코스피 쪽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지션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코스닥 쪽도 올려요. 외국인도 오늘 장 초반에 좀 떨어뜨리는가 싶었는데 흑자밭에서 올려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물 포지션은 완전히 강상방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강상방으로 풀매수세가 10시 이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비차익 매수세를 보시면 비차익 매수세까지도 올려칩니다. 그럼 전체 부분 보시면 확 올려치는데, 이거가 왜 이러는지, 그리고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어저께하고 그저께까지 해가지고 가장 시장에서 이슈성이 되고 있었던 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1100조 원의 시가총액이 날라갔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또다시 시작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가가 뭐 너무나도 많이 하락 처리가 나오니까 11월 달에 선거 부분을 의식을 해서인지 바로 내가 중국을 갖다가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다, 중국 오히려 위에서 해주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서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은 18,500 계약권을 계속 유지를 시켰어요. 숏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은 1,800 계약권이에요. 지수 자체를 이건 상방으로 올리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우리나라 지수 오늘 많이 안 떨어질 거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나 반도체 섹터에서 수급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걸 시장 자체를 떠나지 않을 거다.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반도체나 2차전지나 조선이나 원전이나 바이오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로봇 관련돼 있는 주를 순환매 장세를 돌리고 있다. 이거를 순환매 장세로 돌리는 이유는 숏 포지션에 대한 청산 처리가 안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를 올리면서 조금씩 롱 포지션에 대한 수익권을 챙기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폭락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말 사이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내려가지고 말 그대로 지수를 그냥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조정선으로 완전히 넣어버릴 거라고 했으면 롱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을 갖다가 청산 처리 나올 거를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뭘 늘려야 되죠? 숏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을 늘려가지고 이게 청산이 나오더라도 여기에서 계약권에서 수익을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손해는 안 끼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말 사이에 이 숏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을 늘리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수 안 내릴 거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 와중에 매도가를 오늘 처음 때린 게 어디예요? 개인하고 기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들이 매도가를 때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가 싶었는데 개인들이 그냥 시장 자체에서 특히나 반도체 섹터를 투매를 던져버리더라고요. 자, 그렇는데 지금 개별 기업별로 봤었을 때는 기관들이 매도가를 때려도 이렇게 신용장고가 꺾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개인들의 수급이 기관들보다 훨씬 세요. 개인들이 예탁 자금이 70조 원이고요. 융자 잔고가 22조 원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얘네들이 물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개인들이 털리지 않고 결국에는 반대 매매가 나오는 종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던지는 종목을 갖다가 기관들이 같이 매도가를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외국인 따라잡기를 하는 종목들이 주가가 빠지면서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눌려요. 자, 근데 올릭스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특히나가 어느 정도까지 수급이 세냐면 이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때릴 때 기관들도 같이 따라잡기 투자로 매도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사버리니까 주가가 하락폭이 제한적으로 막혀버리고 OBV 수치가 올라오면서 신용장고가 꺾이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여기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70%가 넘는데 여기서 잡았던 물량들의 매수세가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때리는 것보다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면은 외국인들이 어쨌든 하방 포지션에서부터 이렇게 올렸고 최근에 이렇게 좀 내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키는 구간이죠. 그러면서 기관들이 이제 따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용장고 부분이 눌리지 않으면 신용장고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게 되고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장대 항목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여기 52주 신고가 부분이 10만 7천 원 구간 이상까지는 충분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수급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 포지션을 가져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10만 7천 원 구간까지는 터치 처리가 무조건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고 이 이후부터는 하반기 때 황반병성 치료제랑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임상 부분에 대한 진행 처리 부분에 중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대응 처리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대포 기술 부분이 사실 비만 치료제 부분에 대한 직접 판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는 거는 일라일리가 만든 비만 치료제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될 거라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약효과가 날 수 있게 보조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률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냐면 주 1회 주사제의 한 달 투여량의 80%만 사용을 해도 월 1회 주사제가 만들어져요. 근데 현재 월 1회 제형 주사제는 바이알당 1000달러예요. 근데 지금 펩트론이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나서 공장 건설을 했었을 때 112 건에 대한 주문권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면 1000만 바이알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10조예요, 10조. 그럼 10조에서 이제 마진하고 유통 부분 뺀다라고 하면 50% 정도 되는데 5조예요. 5조에서 첫 해에 진행되는 게 한 10% 정도 때린다라고 하면 5천억이에요. 5천억의 PER을 갖다가 30배 정도 때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이 상용화가 들어가면서 첫 PER 한 30배 정도에서 50배 사이를 봤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15조예요. 지금 펩트론이 시가총액을 7조 원 정도로 미래가치 부분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5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나 황반변성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으로도 지금 영업이익 부분이 5천억 정도, 지금 매출액 부분에 대한 거는 한 6조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럼 10% 때리면 6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5천억에 6천억 정도 때릴 때 PER을 갖다가 30배 때리면 15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부분이니까 기술 이전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이 로열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부분은 PER적인 부분을 첫 해에는 25배에서 20배까지 좀 떨어뜨려서 적용 처리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도 10조 원까지는 충분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릭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에요.
이게 10조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5배 이상까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매집선 형성되고 올라갔다가 또 매집선 형성되고 올려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횡보선에 가져가는 기간은 어차피 순환매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갉아먹기 투자자로도 가능해요. 그니까 우선은 수급상만으로는 이 10만 7천 원 구간이 넘어가면은 단기 차익 매도를 한 20% 정도 조절을 하시고, 여기에 차익 매도가 나왔을 때 하방에서 또 매수가를 담으셨다가 저 일정 자체 올해 하반기 때 어차피 11월달 이후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아랫꼬리 부분에 수급 처리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포지션을 완전히 먹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릭스는 지금 이렇게 미래의 멀티플을 보면서 가져가야지, 제가 봤었을 때는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그냥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쉽게 쉽게만 가져가시면은 오히려 투매 현상을 던져버리시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대체 어떤 부분을 보면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게 3091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여러분들 이거 LNG 선 150척에서부터 250척 수주권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로 나옵니다. 이거 지금 대기 상태인데 무조건 나와요. 이게 지금 하나오션이 7조 원 정도를 갖다가 필리조 선수에다가 투자한 게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가 MRO 부분에 대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도크가 다 찬 기업은 지금 받으면 2028년도부터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을 높여서 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에 대응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올릭스는 워낙 멀티플적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특히나가 이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게 결정 처리가 나오고 나서 이게 참여 기업들을 보면은 이게 장기 투자적인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증권금융이나 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이게 펀드 자금들도 들어오는데, 이 펀드 자금들을 보면은 장기 투자적인 형식의 펀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올릭스는 지금 구간에서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장대 항봉으로 올려치냐 아니면 얇은 봉 형태로 박스권을 좀 유지하냐에 대한 차이일 뿐인데, 신용잔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언제 늘어날지 예측치가 되지 않습니다. 늘어나면 친다라는 거거든요. 올려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매집선에 대한 하방 구간에서 타점 부분을 잡아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올릭스는 딱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